자, 전세권 합니다. 전세권. 일단 전세권은 아파트나 주택 전세 많이 하죠? 상가도 전세로 많이 하죠. 상가는 주로 월세인데 전세도 간혹 해요. 이거. 자,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고 해놨죠. 왜 다르냐, 이거. 전세권 등기한다, 안 한다, 보통? 안 하지요.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채권적 전세라고도 해요. 특수한 임대차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전세권 등기를 하면 임대차 플러스 전세권 두 가지를 병존하게 돼요. 주택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면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 두 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또 확실하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만 생각해서 자꾸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전혀 다른 거다. 근데 비슷하다. 뜻을 정확하게. 전세권이란 일단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 설정자가 누구냐? 부동산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누굴 생각하라고요?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타인 부동산이죠. 요거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용도에 따라. 그래서 만약에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렇죠?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자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선 주택임대차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타인 토지만을 객체로 하지만 전세권은 타인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객체가 됩니다. 타인 부동산.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요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임의경매, 그 경매대가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이 기본이고요. 플러스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갖고 있어요. 담보물권이 먼저 이따가 볼 겁니다. 이렇게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 전 세계 우리나라에 밖에 없다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권리.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또 좋아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없어져야 될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21대에서는 일 좀 하겠죠? 네. 안 할래나? 네. 비례 중에서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할 것 같아요. 자, 특징! 전세권의 특징. 첫째, 타인 부동산을 객체로 하죠. 그죠? 이때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그랬죠? 농경지 제외. 303조 2항에 보면 농경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농경지는 제외. 아까 지상권도 경작 목적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경지는 농지라고 해서 싸그리 그냥 농지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농경지 제외. 두 번째,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상관없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뭘 지급하라? 전세금.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 303조에서 분명히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 무효.
전세권 자체가 무효가 돼요. 네? 그 특약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두 번째. 줘야 되죠. 꼭 전세권자가 돈을 가지고 실제로 건네줘야 되는가? 야, 받아라. 이게 현실적 수수예요.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기존에 1억을 빌려준 게 있어. 얘한테. 근데 사정이 생겼고 요 놈의 건물의 전세권을 지금 자기가 가질 생각, 계약을 했어. 전세금 줘야 되죠? 그때 그 기존에 빌려줬던 1억 채권, 그걸 뭘로 바꿀 수 있다? 전세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란 말은 대신한다 이런 뜻이죠. 야, 내가 너한테 1억 준 게 있으니까 그 전세금으로 대체해. 오케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현실적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세 번째. 앞으로요. 전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이것도 떠올라야 돼요. 그쵸?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반드시 뭘 지급하라?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면서 그 설정자에게 모두 갖고 있다. 채권. 그러니까 얘는 물권자이면서 채권자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해서 경매 넣는다 그랬죠? 우선 면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 치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에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해. 예? 따라서 얘가 이것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전세권을 팔게 되면 반드시 뭐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도 반드시 같이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세금 반환 채권 머릿속 염두에 두자예요. 자, 요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 갑이 설정자가 이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왜? 물권이니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을. 문제가 이거예요. 전세금 반환하라. 이거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요. 전세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합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 임대차하고 다르죠. 임대차는 승계 안 돼요. 다만 임차인이 뭘 갖고 있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 승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세권은 전세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 지문에 나와요?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구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여전히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X.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세권 취득.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187조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등을 받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 행위가 문제죠. 전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을과 설정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부동산 물건이니까 전세권 등기하면 되겠죠. 플러스 뭘 해야 돼? 전세금 지급. 여기 추가가 돼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설정계약과 전세권 등기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까지 해라? 전세금까지 지급하라. 그럼 전세권이 성립을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인도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필요 없다. 인도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설정자가 부동산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는 거, 점유를 넘겨주는 거, 이건 요건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네 번째, 또 암기해야 될 게 나오네요. 자, 존속기한 및 갱신 마지막입니다. 5개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4개 받고요. 312조, 313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312조 1항 최장 10년. 무슨 뜻?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권 존속기한은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당사자가 계약을 15년으로 했네? 10년으로 단축한다. 예? 넘으면 단축해버려요. 10년 넘지 못합니다. 2항 건물 전세권만은, 토지 전세권 말고요. 건물 전세권만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네? 1년으로 봅니다.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고요? 1년으로 본다. 그래서 최단 기간 1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6개월 1년으로 봅니다. 7개월 1년으로 봅니다. 건물 전세권만. 그 다음에 313조. 기간을 약정 안 했네? 아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기간이 정해졌죠. 30년, 15년 이렇게. 그런데 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어서요,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 각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전세권, 소, 멸을, 통, 고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간에 정함 없는 임대차하고 비슷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전세권도 비슷합니다.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설정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하든 그 통고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13조입니다. 정확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셔야 돼요.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소멸 통고했어. 6달 지나면 소멸하죠. 이때 등기된 거 말소해야 소멸할까요? 그냥 소멸할까요? 그냥 소멸. 6달이 흘렀다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소멸. 갱신. 약정갱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기간 지켜라. 갱신할 때도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사항. 법정갱신. 그런데 여기도 건물 전세권만. 무슨 전세권만? 건물 전세권만. 그래서 312조 2항과 310조 4항은 조문이 다 건물로 시작을 해요. 조문 자체가. 건물의 뭐 이런 식으로.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라는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이 법정갱신의 요건. 조금 조문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기간 종료하는 날 있겠죠.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아니가 쫙 나와요 조문에. 그러니까 아니만 보다 보면 머리가 아니게 돼. 조문 그래서 읽다 보면 막 짜증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6달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 따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5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 설정자가. 그러면 기간이 만료한 때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의 요건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요 사이에 설정자한테 전세권자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뭐 기간 끝나면 건물을 반환하라 나가달라 뭐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나가달라 이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갱신 된다. 이 요건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없어요. 설정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효과. 일단 이 갱신된 전세권 계약의 조건은 그 전 임대차와 전세권과 동일. 조건은 동일해요. 기간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그래야 돼 원래 조건이. 다 동일한데 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단서를 달아놨어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조건은 이전 전세권 계약하고 똑같은데 기간만. 이전의 기간을 딱 10년으로 정해놨어. 법정 갱신되면 기간도 다시 10년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없는 걸로 치고 약정 없는. 그래서 다시 313조가 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문제가 돼. 판례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지금 기존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 기존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면, 예컨대 전세권자 을 등기돼 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등기가 돼 있겠죠. 예? 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했을 때 등기해요. 등기가 돼 있을 거야. 그런데 법정갱신 됐어. 그럼 기간 이거는 이미 끝났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등기. 즉 법정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 법정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등기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해. 효과.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5번째, 효력. 첫째,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그죠? 그래서 첫째,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을 안 했어.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 임야 전세권자가 나무를 안 심고 다른 거 했어. 의무 위반했죠. 그러면 311조.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 통고가 아니고요. 어디 갔어? 통고가 아니고요. 통고는 6달 지나야 소멸해요. 청구해요. 6달 안 지나도 돼요.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합니다. 두 번째, 건물을 전세권을 내가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누가 수리해야 돼요? 예?
내가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 내가 그 건물을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누가 누구 돈으로 수리해야 돼? 예? 아까 누가 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세권자. 건물주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그래서 요거 다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주택을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그건 주택 임차인이잖아요. 수리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세권 등기도 했어. 그러면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두 개가 있죠. 고장이 났을 때 누가 수리하느냐 다툼이 생겨요. 그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지위가 충돌해요. 예? 현상유지 누가 한다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유지해야 돼요. 전세권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내가 주택을 다 빌린 사람 입장에서 전세권 등기까지 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충돌하죠. 어쨌든 현상유지 수선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겠다. 상린관계에 적용될 것이고요.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아까 305조 법정지상권 봤지요? 예? 이게 왜 전세권에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데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305조 법정지상권. 기억나세요? 몰라. 아까 체크해 드렸어 나는.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4조. 이 304조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이게 무단 건물이라면 철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단 건물이 아니야.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갖고 있어. 을이 갑하고 지상권 계약을 해서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갑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수 있죠. 아까 지상권이 뭐였어요? 남의 땅에 건물 소유하려고 땅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 자기 거죠? 자기 거잖아. 전세권을 설정해줬네? 이렇게. 그리고 병이 전세금을 줬네, 얘한테. 근데 나중에 얘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네? 그럼 병은 건물을 경매 넣겠지요? 그래, 안 그래? 전세금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이 정액에 경락이 됐네? 이때 소유권 취득하죠? 이것도 취득해야 돼요.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모두 손에 넣어야 돼.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자기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무단 건물이 돼서 건물을 그냥 경락받은 철거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304조 1항. 타인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전세권의 효력은 요놈 명함이 3개. 명함이 몇 개? 3개. 첫째, 건물 소유자. 두 번째, 땅에 대해서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세 번째, 하나 더 뭐? 건물 전세권 설정자. 명함 3개. 표정 보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표정이야. 아이, 3개인데 뭐 명함이 100개도 아니고 3개인데. 다시 한번. 타인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여기 304조 1항.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그 전세권은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의미, 건물이 경락이 되면 건물 경락에는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괜히 했나? 표정이 이건 하지 말 걸 그랬나? 값을 땅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 자, 이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담보 제공하고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부동산을요. 임대도 할 수 있고요. 전전세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지상권은 양도, 담보 제공, 임대까지 있었죠. 전세권 하나 더 전전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세권을 양도할 때 채권도 같이 양도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죠. 갑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러니까 금지 특약 유효. 지상권은 금지 특약이 무효라 그랬어요 아까. 하지만 전세권은 설정하면서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지상권하고 다르죠. 채권 못 팔아먹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채권을 못 팔아먹으면 뭐도 못 팔아먹어요. 전세권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 잊지 마세요. 전전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어쨌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잊지 마세요. 금지 특약 유효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전세권 소멸 마지막 보면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자. 이것까지 하자. 이왕 하는 거, 머리 깨지는 거 하자. 천천히 들으세요. 임대는 그냥 빌려주는 거죠. 전전세가 뭐냐? 전전세란 말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전전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전전세는요. 임대차에서 봤던 전대차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전전세는 전혀 달라요. 이 전전세는 뭐냐? 전세권자가 남의 부동산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걸 전전세라 합니다. 그 전전세는 전세권자와 얘 아니에요. 전세권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등기부를 떼보면 전세권자을 이렇게 등기돼 있겠죠. 등기돼 있겠지. 아까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부기 등기로 전전세권자 병 등기해야 돼요. 플러스 전세권이라 그랬죠. 전세금 줘야지 을한테. 전전세금 지급. 그래서 물권이에요. 물권. 전전세권이라는 물권이에요. 물권. 전전세권이라 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민법상 전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남의 물건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 그게 뭐다? 전전세권이겠죠. 그리고 요놈 전세권자죠. 그죠?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앞에다 원자를 붙여요. 원전세권자. 얘는 전전세권자. 그 다음에 요놈 또 이렇게 불렀어요.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전세권자이면서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 물권은 누구에게 하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을 사이에 전세권 기간 5년,
전세금 1억. 그런데 을병 사이에 전전세 기간 10년, 전전세금 2억. 만약 이렇게 했어. 이때 병, 전전세 기간 10년, 전전세금 2억을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물권이니까. 그죠? 근데 갑은 을과 몇 년 계약했어요? 5년. 전세금 얼마 받았어? 1억. 그런데 10년 계약하고 2억을 받았어. 그 10년 2억을 병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럼 갑은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그래서 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요. 안 돼, 초과하면. 또 하나. 나중에 이게 끝났어, 기간이. 그럼 얘는 전전세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얘는 이걸 경매 넣어서 전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얘가 전전세금을 안 돌려줬어. 그랬더니 병이 이 땅을 경매 넣어. 갑도 황당, 안 황당? 황당하죠. 황당하다니까.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 안 돌려줬더니 갑의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니까. 병의 전전세권의 목적이 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병은 전전세금 못 받았으니까 경매 넣는 거예요. 갑 황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경매 못 넣는다. 원전세금도 반환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앤드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그럴 때만 병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전전세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정도는 오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듣고 보고 나니까. 전세권 여기까지 오늘 기억합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맨 위에 303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조문 1항, 2항. 밑에 2번 법적 성질의 양가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 위에 용익물권. 네 번째 줄 상린관계. 다섯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쭉 내려서 동그라미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 두 개를 같이 팔아먹는 게 원칙. 오른쪽에 취득. 양가로 1번. 계약부로서 등기해야 되고,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2번 인도는 요소가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존속기간 외워야 되죠. 312조 1항, 2항, 3항은 약정갱신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법정갱신이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4항 달달달. 밑에 기역, 니은, 최다는 건물전세권에만 적용. 동그라미 2번 313조.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동그라미 3번, 갱신 중에서 니은, 법정갱신, 역시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돼. 그리고 니은의 여섯 번째 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전세권의 효력에 밑에 304조. 맨 위에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다시 313조가 적용이 되고, 그 밑에 304조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말이죠. 304조 1항. 밑에 양가로 해보면 법정 지상권. 양가로 3번 이거
여기 어디 갔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양가로 3번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 했어요? 구소유자 갑은 설정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죠? 넘기세요. 양가를 방 사용 수익권이 있고요. 두 번째 절 용도에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309조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 권자에게 있고요. 밑에 양가라 사만 상린관계가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지요. 오른쪽에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지요. 근데 가운데는 양가라 3번을 안 했네요. 아까 지상권에 지료증감청권이 있었죠. 전세권에도 전세금 증감청권이 있어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전세금에 대한 증액이나 뭘 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독특한 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증액 제한이 가해져 있어요.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는데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어요.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한 날, 증액을 한 날 1년 내에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전세금 증액, 증감이 아니고 증액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양가라 3번에 있고요. 오른쪽에 306조 전세권 처분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죠? 네,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전전세. 동그라미 1번 의.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 6번 기역, 니은, 디귿. 3번에 효과의 리을. 그 정도. 됐죠? 여기까지. 여기 기본이에요. 전세권.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 갑니다. 담보라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확보해 두는 것을 담보라고 해요. 채권 우선 변제 확보. 내가 저놈보다 먼저 받고 싶고 변제기는 같은데 저 채권자보다 내가 먼저 받고 싶어. 그게 담보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증인을 통한 담보가 있고 이걸 인적 담보. 또 하나가 물건을 통한 담보. 그게 담보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만 을이 이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똑같은 변제에 먼저 회수하고 싶어.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어.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인 을은 물건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 이걸 뭐란다?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담보물권이 민법에 3개가 있어. 이걸 전형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게 좀 귀찮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당권 같은 거 잘 활용을 안 하고요.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뭘 넘겨주겠다고? 소유권을. 그래서 을은 저 갑소유 땅에다가 물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돈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갚을 생각을 할까? 다른 채권자보다 을한테 먼저 갚을 생각을 하겠죠. 안 갚으면 소유권이 날아가니까. 이런 걸 비전형담보물권, 변칙담보물권이라고 부르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따 할 거예요. 거기에 3개가 나와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담보물권이 총 6개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그중에 질권은 빠져. 시험범위 아니야. 그리고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똑같아 내용이. 결국 3개 보는 거예요. 담보물권. 네? 어쨌든 이렇게 담보물권은 채무자 등이 제거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환가하거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물건을 담보물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 우리 시험법이 2개가 있다 그랬죠.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이게 유치권. 유치라는 말 자체가 점유 플러스 반환 거절 이게 유치권이에요. 뜻이 뭐냐? 갑이 건축주, 을이 건축회사, 건물 건축계약,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건축주 도급인, 건축회사 수급인 이렇게 돼요. 자, 공사가 끝났어. 공사 대금 잔금 줘야죠. 안 줘. 그러면 을은 건물을 뭐?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볼게요. 을은 지금 갑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반환을 거절하고 있죠. 뭐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내놔. 공사대금 줄 때까지는 건물 반환 못해.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그럼 을. 타인 물건. 점유하고 있죠. 을이. 물론 유가증권도 객체지만 생각하지 말자. 타인 물건. 점유하고 있어, 을이. 그리고 을은 건물에 관해서 채권이 있죠. 그죠?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있어,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생긴 채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채권. 건물 때문에. 공사대금. 그거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권리? 유치.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동차 수리비를 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임차인이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유치권. 유치권. 특징.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대부분의 권리들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을 해요. 하지만 유치권만은 유일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합니다. 당사자 합의로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각과 을이 야 내가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 네가 유치하라. 알았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게 아니야.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런데 법정자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에서 포기를 못 하는데요. 포기할 수 있대요.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객체가 뭐예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그러니까 타인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유가증권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객체예요. 써드리세요. 유가증권. 이때 특히 타인 부동산의 경우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만 하고 있는데 뭐. 유치권 공시방법은 프랭카드, A4 용지 뭐 이런 거예요. 없어. 공시 등기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갑이 끝내 돈을 안 줘. 을. 아까 저당권자 같은 거 경매를 넣어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럼 을도 갑이 끝내 돈을 안 주면 건물을 경매 넣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경매권 있어.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없어요.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원래 어떤 물건이 경매가 되면요, 그 물건에 있던 담보물권은 소멸이 다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당권 그냥 소멸 다 돼. 근데 유치권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우선 변제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요거하고 추가로 주면 돼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당권자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수용이 됐어. 보상금이 나와.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더 이상 땅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행사를 못해요. 대신 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요. 보상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해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도 없어. 물상대위도 안 되죠. 건물이 화재가 났어. 멸실됐어. 보험금을 받아. 우리 그 보험금으로부터 우선해서 공사대금 회수할 수 있는 거 안 된다니까. 물상대위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예? 또 여러분이 책을 돈 주고 사셨죠. 소유권 갖고 있죠.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갔더니 누가 내 책을 뺏어서 훔쳐갖고 도망가고 있어. 소유권 소멸해야 안 해요? 내 책을 누가 훔쳐가더라도 소유권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망간 놈을 쫓아가서 내 책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쫓아가는 걸 추급한다 그래요. 옛날에 도망간 노비 쫓아다니는 사람 누가 있었어? 추노. 장혁이. 장혁이. 그런데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하는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유치물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서 내 유치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사가지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 우, 물, 추, 물.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요? 사가지가 없다. 사가지. 특징. 그리고 제가 11, 12월 달에 유치권 성립 요건을 꼭 5개를 암기해달라. 그리고 1, 2월 달에 여기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했더니 멘붕이 오셨어. 그렇죠? 5, 6월 달에 다시 플러스를 해드리니까 외워. 성립 요건 5개. 타인 물건일 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이걸 결련성이라고 해요. 여기에 판례가 많아. 결련성이 있다, 유치권 성립한다. 결련성이 없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네? 대표적으로 결련성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보증금, 권리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임대인이 권리금 주기로 해놓고 안 줘. 임차인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가? 없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결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내 생각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판례가 중요하래, 판례가. 일단 요 두 번째 건이 아주 중요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뭐 공사대금, 비용상환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고, 보증금이나 권리금 반환 채권에는 결련성이 없단 말이죠. 이거 유치권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걸 몇 개 외워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게 두 번째 건이에요.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립해요.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잔금은 3달 뒤에 주기로 했어.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죠?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네 번째, 당연히 유치라는 말 속에 점유가 들어있으니까 유치권자는 저 건물 따위를 뭐 해야 돼요? 점유. 그리고 점유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봤어요. 직접 점유 있었죠? 무슨 점유도 있었어요? 간접 점유도 점유였어요. 그리고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을이 공사대금을 안 준다고 건물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갑이 열쇠 딱 채워놨는데 을이 그걸 따고 들어가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했어.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적법 점유해야 돼요. 갑한테 야 건물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유치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예? 적법하게 점유, 적법하게. 다섯 번째, 유치권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없어야지. 포기 특약, 배제 특약 없을 것. 외우자 머릿속에. 타인 물건일 것, 결련성이 있을 것, 적법 채권이 변제기 도래할 것,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딱 외우자. 유치권의 효력, 권리 6개, 의무 2개. 권리, 일단 유치권. 유치권이 뭐였어요? 반환, 거절권. 물권자라 그랬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그랬어요? 경매권. 그렇죠? 다만 이 경매에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는 아니죠. 그냥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 자동차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못 받아서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 근데 차값이 지금 엔카를 들어갔더니 100만 원이야. 수리비 100만 원이고 차값이 100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자동차 소유자는 차 안 찾아가겠죠. 그럼 수리업자는 법원으로 가가지고요. 판사님, 제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고요. 자동차 평가했더니 100만 원이에요. 차라리 제가 자동차 소유권을 갖고요. 100만 원 퉁칠게요. 라고 청구해서 법원이 그렇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평가를 거쳐서 법원에 목적물을 변제 충당할 것을 청구. 이걸 뭐라 한다?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유치권자 의무를 보면요. 324조에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뒤집으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받아. 이 차임이 뭐예요? 과실. 그죠? 이거를 수취해서 우리는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이에요. 다시 한번.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반대로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승낙을 받아갖고 임대할 수 있지 않냐. 차임이 나오지 않냐. 그게 뭐다? 과실. 그걸 누가 수취? 을이 수취. 해서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금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랬죠.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저 건물이 주거용이에요. 공사장을 못 받았어요. 우리 유치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안에. 단순히 유치만 해놓고 열쇠로 딱 채워놓으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맨 한두 달 지나면 거미줄 치고 말이죠. 곰팡이 쓸고 금방 훼손되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하고 안 닿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살아라. 그게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거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낙이 없이는 사용도 안 돼. 대여도 안 돼. 담보 제공도 안 돼.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사용.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거주하는 것, 그게 뭐가 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건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문제는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 과실은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내라. 응?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과실은 수취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섯 번째. 저기 뭐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다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쳤어. 을이. 비용 들어갔죠? 비용이 들어가요. 유치물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사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유치하다 보면. 돌려받아야지. 근데 이걸 또 안 줘.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또 유치할 수 있어. 또. 이것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 권리. 의무는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하나가 또 있어요. 남의 물건 유치하고 있죠. 조심조심 다뤄야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으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조심조심 다뤄라. 훼손시키지 말아라. 그게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런데 함부로 다루고 있거나 승낙 없이 막 빌려주거나 의무를 위반했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유치권 소멸해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 정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 기본 세트예요. 딱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383페이지. 유치권 의의. 383페이지.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번. 1번만. 우리 요즘 중요한 게 이게 없어요. 뒤에 표에 있긴 있는데 우선 변제, 물상 대비, 추구표, 물권적 청구는 인정 안 된다. 이게 더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어. 다음 페이지 뭐 핵심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유치권 성립요건 320조 1항 2항. 양가로 1 유치권의 목적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의 첫 번째 줄 타인의 물건.
오른쪽 양가로 2번 결련관계가 있을 것. 그죠? 나머지 읽으면 안 되고 판례 2번 동그라미 1 권리금 동그라미 2 보증금 두 개 딱. 결렬성 없단 말이죠. 권리금 보증금. 한 장 넘겨요. 38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양가로 3번 타이틀, 양가로 4번 타이틀, 딱 타이틀만. 양가로 4의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두 줄,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면 양가로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타이틀 딱 머릿속에 외우잖아요. 목차 외우자. 효력, 유치권 일단 기본이다. 유치권의 핵심이 뭐냐? 인도 거절이다. 그죠? 인도 거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에 기억. 세 번째 줄. 경락인에게도 거절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반환 거절할 수 있다. 맨 밑에 322조 1항 경매권, 2항 간이변제 충당권. 오른쪽 양가로 3번에 323조 1항 과실수취권. 다만 그 과실수취권 밑으로 4줄 내려가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받은 차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승낙을 받으라 말이지 과실을 수취하려면. 다음 페이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의무가 2개가 있고 324조 1항 2항 2항 단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승낙 안 받아도 된다. 3항 의무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3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했으니까 그 사용이익은 반환하라 말이지. 네가 수취 못한다. 그렇죠? 그 정도 체크하자. 됐죠? 네. 좀 쉬었다가 저당권하고 특별법 2개 보겠습니다.